네, 7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711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9명으로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며 지난 6월 5일 이후 다시 900명 미만으로 격리 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고 안타깝게도 어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말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주요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 새롭게 3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고 어제의 숫자에서 3명이 재분류되어 어제와 비교하면 6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고향 원당 성당과 관련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44명입니다. 서울 한화생명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1명이고 서울 송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60명, 학생 57명, 교사 3명인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명 중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유입 사례 2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5명, 모두 미국입니다. 유럽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21명인데 우즈베키스탄이 7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의 선박이 입항하여 이 중 75척에 대한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브리핑을 통해서 잠깐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의 국내 이동 또는 자가격리 중에 일부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진행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수화물을 찾는 전후에도 손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자가격리 장소로의 이동 시에 지자체의 제공수단 그리고 전용 버스, 열차, 택시 등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차량의 이동 시에도 맞이객, 즉 가족이라든지 차량의 이동 시에 악수하지 않기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며 뒷좌석에 앉도록 하는 등 거리 두기를 준수토록 하고 이동 중에는 음식 섭취나 대화를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짐가방 등 소지품의 표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격리 통지서 발급 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말을 맞아서 몇 가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의 종교 행사, 소모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휴가철이기도 하기에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립니다. 열이 난다든지 각종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시고 보건소에 문의한 후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되도록 휴가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혼잡한 여행지 또는 시간대를 피해서 그리고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휴가지 현장에서는 2m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밀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휴가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음식점이나 또는 공중
접촉이 많은 장소에서는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마스크와 관련해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시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전후에 손 씻기를 실천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생활화하여 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브리핑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전 세계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수가 마치 매일 기록을 경신하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에서 WHO의 수치로는 23만 7천 명이 확진되었고, 특별히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미국, 브라질, 인도 등이 각각 300만, 200만, 100만을 넘는 코로나19 환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확진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구촌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며 어떠한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세계적 확산세에 대응해서 특별 입국 관리와 접촉자 관리, 철저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20일부터는 기존 4개국이던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2개 더 늘려서 총 6나라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고,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국내 입항 선박 중에 국내에 항만에서 접촉자가 많은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 PCR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감염 상황을 보면 수도권 그리고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비록 산밀 환경에서 산발적 환자 발생이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집단 유행의 여파로 접촉자 중 환자가 추가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폭발적이거나 연이은 연쇄 전파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방역 조치, 또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 그리고 동참이 감염 고리를 끊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동시에 일선 의료진 분들의 헌신 그리고 조기 신고와 이른 검사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한 국내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 겪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행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피로도가 크시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개인의 감염을 확실히 막을 수 있고 누구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나아가서 학업이나 생업이나 코로나19 달라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검사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에 둔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 더 이상은 오늘처럼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조기 검진에 당부 말씀을 드리지 않는 날, 즉 그러한 일들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전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11명이고 또 수도권의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데 방역 대책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완화와 또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감염병의 위기 경보 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규모와 관련 없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경보의 어떤 변화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생 상황, 규모, 또 그동안의 감소 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또 추적 검사라든지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 묶어서 기자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확진자는 우즈베키스탄 입국자의 접촉자라고 하는데 해외 유입 환자로부터 지역사회 전파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다음 질문은 어제 본부장께서 해외 유입이 지역사회로 또는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3-4건이라고 언급을 하고 3건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했었는데 정확한 건수와 구체적인 발생 시점, 또 어느 국가로부터 유입돼서 격리 중인지, 또 2차 감염자의 접촉자는 각 사례별로 몇 명인지, 3, 4차 감염으로 이어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질문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총 7건의 8명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사회로의 전파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해외 유입 후에 자가격리 중 또는 입국 후에 이동할 때 차량이 지원됐을 경우에 가족 등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4월에 1건, 그리고 6월에 4건, 7월에 2건 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7월에 발생한 2건 중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의 경우에는 한 건에 그 모녀가 같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명수로는 그래서 총 7건에 8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는 그 내국인이 3건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4건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그 차량 지원 과정과 연관된 것이 2건,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발견된 것이 5건,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해외 유입 관련 사례이고,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된 범위 이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현재까지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발생 확진자 우즈베키스탄 입국자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국적은 내국인인데 아마도 입국 차량 지원 시 노출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입국 차량 지원 시에 직장 동료가 감염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나라별로 그 출국한, 그러니까 입국했을 때 출발지인 국가별로 보게 되면 7건이 다 제각각 다른 국가들입니다. 국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에 발생한 것이 파키스탄이었고 6월에 발생한 것이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이고 7월에 발생한 2건이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과테말라,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7사례 7명입니다. 아까 혹시 8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감염되신 분 7명. 해외 입국과 관련되어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감염된 명수는 7명으로. 예. 네. 그 다시 정정을 하면, 그러니까 인펙터, 즉 확진자로서 발견된 유입 사례는 7건에 8명인데 반대로 인펙티라 그래서 피확진, 그러니까 감염을 당한 그런 경우는 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마 우리 공복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발언 중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감염을 시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 7개국에 7건인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 과테말라에서 들어온 것을 한 건으로 보지만 감염을 시킨 전파를 시킨 건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2건이고, 반대로 감염이 된 사람은 8명이 아니라 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건당 1명씩 차량 지원 또는 자가 격리 중에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입국 사례를 보면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 등 지역사회로 들어간 이후에 확진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무증상 감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내 또는 선내에서 입국 후 격리 지역 이동 과정 등 방역망 밖에 있을 때 지역사회로 전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차량 이동 시의 발생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 참고 자료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입국 후에 이동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수화물을 찾기 전후에도 손 위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저희 당국에서 제공하는 이동 수단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만 자가격리 장소 등으로 이동할 때, 자기 차량을 이동할 때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는다든지, 또 차량 내에서의 식사 또는 대화를 일치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이행이 돼야 되고, 거주지 또는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짐가방 등 소지품의 표면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그런 입국 후의 조치사항들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총 7건의 사례 중에 그 중에 5건은 자가격리와 관련된 건이고, 그 자가격리와 관련된 부분이 다 제대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한 사례도 포함해서, 따라서 자가격리의 이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해외 유입 관련 내용입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평창에서 자가격리 중 해외 입국 영아를 돌보던 보호자가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의 몇 번째 지역 감염인지 지금 방금 설명했는데 질문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 사례에 대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설명됐지만 혹시 보충 설명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7건으로 말씀드렸고, 7건 중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7번째, 즉 과테말라에서 유입된 사례가 바로 질문하신 강원도 평창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해외 입국 자가격리 중에 가족 사이에 이제 전파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자가격리에 위반 내지 문제가 있었던 사례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 이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체 규모가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7건의 해외 유입 관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사전 질문 중에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질문입니다. 20일부터 복지시설 운영 재개를 하는데
감염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 지켜야 할 수칙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관인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등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건시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재개하되 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외 활동의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참여로 제한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면서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특별히 지켜져야 될 수칙을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왔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방역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등이 비치됐는지를 확인하고 매일 출입자 등에 대해서 발열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도 실외에 10명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전 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주 요고 사례나 또 광주 휴대폰 대리점 사례를 보면 에어컨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방역 당국의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네, 공기 전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여 분의 전 세계 주로 환경공학 또 대기학 등의 전문가들이 그 서한을 통해서 물론 저널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비말의 경우 비말이 공기 흐름을 통해서 통상적인 비말의 감염 범위인 2m 이내의 거리보다는 좀 더 먼 거리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도 그 부분 때문에 산밀의 환경, 특별히 밀집된 환경에서 또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방역 수칙의 준수와 거리두기의 이행을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전파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는 단계는 전혀 아니고 다만 여전히 비말 전파이지만 공기 흐름에 따라서 통상적인 위험 거리보다 좀 더 멀리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산밀의 환경 내에서 특별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특별히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식사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휴대폰 통화 같은 것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해야 한다는 점 등 또 식사 중에 대화를 삼가야 된다는 점 등 그런 식의 수칙의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KBS 김민혁 기자님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외신과의 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이 코로나 6개월을 돌아보며 평가를 했었는데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했고 또 6개월을 맞는 현재 방역 실무자로서의 소회도 함께 답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의 변곡점은 두말할 것 없이 국내의 코로나19 유입 후에 대구 등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환자를 보였던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를 했습니다만 그 후 4월 말 5월 초를 거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유행 우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의 변곡점으로 표현해서 어제 외신 기자분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첫 번째 변곡점을 겪은 후에 대개 봉쇄를 풀고 완화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변곡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변곡점 자체가 첫 번째 변곡점 이상의 유행으로 치닫는 모습도 몇몇 국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역 당국으로서의 다짐도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역 실무자로서의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 자신은 항상 부족함, 더 나아가서는 브리퍼로서의 죄송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반드시 사과해야 될 것들을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세계보건기구나 각국의 지침대로 말씀드렸던 점을 항상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것, 또 특정한 어떤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브리퍼로서 혹시라도 실수가 따라갔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방역 실무자로서의 소회보다는 항상 브리핑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실수했거나 잘못 얘기한 것들을 차곡차곡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모아서 정확하게 해명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BS 김영래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12명의 경우 전무 항반에서 확인된 건지 또는 공항에서 확인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방역망 안의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일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어제 검역 단계 12건은 공항에서 10건 그리고 항만에서 2건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처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는데 2차 감염이 혹시라도 차량 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가족, 또 자가격리 중에 가족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관련해서는 진단을 하고 이런 걸 볼 때는 현재는 이제 2건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한다면 현재까지는 한 건이 없고, 다만 2차 감염으로 본다면 현재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례 브리핑 질의 답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다시 맞이하는 주말이고 또 한창 휴가 일정이 시작되거나 이미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충전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 기관에서 여름 휴가를 분산해서 시행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보실 때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어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잘 관리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기에
관련된 종교 지도자분들 그리고 해당되는 종교시설의 교인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운영 방법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설을 봉쇄하지 않고 생활 속에 그러한 많은 시설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활동도 계속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가를 떠나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앞서 보도 참고 자료에도 있는 대로 항상 주변에 코로나19가 어른거린다고 생각하시고 거리두기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의 준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거듭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워낙 코로나19가 비특이적 증상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께서도 진료 중에 의심이 되면 당연히 호흡기 증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검사나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말 그리고 휴가지에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례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